지금 하나 참으로 희한한 것은 한덕수 총리의 그 변론 기일이 지난 1월 19일 54일 만에 열려가지고 1시간 반 만에 끝났어요. 그때 이제 민주당이 주절주절 뭐 추가 증거 어쩌고 하는 거를 헌재가 기각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민주당이 자료를 내겠다 하니까 헌재가 뭐 내라 이래가지고 시끄러워진 적이 있죠. 그런데 2월 19일 날 변론을 종결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지금 선고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상목이라는 매우 허약한 직대가 하고 있는 이 체제를 경제나 안보에서 또 대미관계에서 전문가인 무게감이 있는 한덕수 총리가 시급히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덕수 총리 측뿐만 아니라 그건 국민적 여론이고 언론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왜 안 나오는가? 지금 이게 윤통 선고를 못하는 이유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덕수 총리를 윤통하고 동시에 하거나 한덕수 총리를 오히려 윤통보다 뒤에 해야지 절대로 빨리 할 수 없다. 한덕수 총리 선고를 빨리 하면 이제 윤통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이 윤통의 지금 탄핵 인용이 이것은 한덕수 총리와 같은 부분을 다르게 해석했다. 한덕수 총리에게는 탄핵 기각으로, 윤통에게는 탄핵 인용으로 갔다. 한 내용을 두고요. 이 문제가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 내란죄 삭제예요. 윤통만 내란죄 삭제한 게 아니라 한덕수 총리에게도 내란죄 삭제했어요. 윤통 탄핵은 12월 14일 날 했고 한덕수 총리 탄핵은 12월 17일 날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기가 살아 있어서 탄핵 소추안을 개발 세발 엉망으로 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도 통과가 될 거니 이제 그런 그 논리성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한덕수 총리한테도 내란죄라는 부분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를 먼저 기각으로 선고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 똑같은 가장 논란이 되는 쟁점 사안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먼저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란죄를 넣었다가 뺐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한덕수 총리가 내란에 동조 세력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헌재가 한 총리를 기각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한 총리를 그렇게 기각으로 선고하면 윤 대통령 사건의 많은 부분이 한 총리하고 지금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내란죄를 갖다가 빼버렸는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내란죄를 볼 수 없다고 한덕수 총리를 때려버리면 그러면 내란죄를 동일하게 삭제한 윤통의 경우에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지금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일부에서 윤통의 지금 이 재판에서 가장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논란이 헌법재판관들 사이의 이견이 아니라 탄핵 소추의 동일성, 즉 내란죄를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격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내란죄를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재의결을 하지 않고 쭉 밀고 가버렸어요. 헌재가 묵시적으로 동조해주고 민주당하고 헌재 간에 짬짬이가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헌재의 주석사하고 관련해서 논란이 되어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시간을 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소추 사유의 변경 문제는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덕수 총리에게도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초기 한덕수 총리의 지금 탄핵에서도 형사 범죄인 내란죄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겠다고 소추 사유를 변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각을 때리려면 내란죄라는 이 소추의 중대 사유가 빠져버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한덕수 총리는 기각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윤 대통령도 똑같은 이유로 아예 각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로 기각 내지 각하, 윤 대통령도 각하. 이렇게 될 때 한 총리를 먼저 선고하면 거기에 선고문에 들어가 있는 이 논리가 윤 대통령에게도 지금 해고가 돼요. 그러면 한 총리한테는 그렇게 선고해놓고 윤 대통령한테는 똑같은 사항을 왜 다르게 선고하냐. 즉 한 총리는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왜 인용하냐. 이런 시비가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마은혁이 임명 여부를 가지고 헌재가 민주당이 낸 사건에 대해서 마은혁을 빨리 임명해야 된다고 선고를 했죠. 헌재가 최상목이 재판관 2명 임명한 것은 권한을 넘어 의무다라고 말했지만 이 문제도요, 그건 헌재가 유재명이 편들어 주려고 억지로 하는 소리고, 사실상 셋업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직대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당연한 법률적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헌재 재판관 지금 8인 체제의 2명, 조원창이하고 정계선이가 이걸 갖다가 판결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시비도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가 밖에다가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한덕수 총리 빨리 선고 안 하나, 제가 여러 번 그 이야기 했죠. 저는 보수가요, 저하고 입을 맞춰가지고 한덕수 총리 빨리 선고하라고 그렇게 압박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다면 한덕수 총리를 기각시킬 수밖에 없을 거고, 인용하려면 굉장한 무리를 둬야 될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땐 90% 이상 기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소추안에 넣어놓은 한덕수 내란죄 빠진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탄핵 소추의 동일성 유지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선고문을 내려야 될 거고, 이걸 갖다가 빼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 척 다른 걸 가지고 한덕수 기각이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란죄 동조가 핵심이었으니까. 자, 그렇다면 헌재는 지금 윤통에 대해서도 결국은 기각으로 가야 된다라는 논리적 모순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에게는 탄핵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기각해놓고, 윤통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음에도 인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재판관들 사이에 입을 모으고 또 헌재 연구관들 사이에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선고문을 만드느냐는 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한덕수 총리가 선고돼 버리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두 사람을 동시에 하거나 아니면 윤통을 먼저 하고 한덕수 총리를 뒤늦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윤통을 먼저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는 윤통 한 총리 두 탄핵 심판 사건을 같이 다루고 있는데, 요약하자면 한 총리의 핵심 탄핵 소추 이유가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에 공모 동조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내란 행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윤통과 한 총리 두 사건은 내란죄 쟁점이 얽혀 있어. 그래서 민주당이 두 사건에 같이 내란죄를 냈다가 두 사건에 같이 내란죄를 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이 둘 사이에 조율을 해야 돼요. 선고문 내용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정문을 동시에 어떻게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써야 되느냐, 아니면 이참에 그냥 한 총리도 탄핵시켜버려야 되느냐. 자, 이게 지금 굉장히 고민인 거예요. 하나는 봐주고 하나는 넣으려는데, 원래 그 얘기였죠. 그런데 하나는 봐주려니까 내란죄를 빼버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끝까지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총리를 먼저 선고하는 게 당연한 순리인데, 헌재가 이것 때문에 아주 딜레마에 빠져서 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자, 그리고 윤통의 이제 구속 취소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요. 구속 취소가 되면서요, 지금 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도 절차적 흠결이 있다라고 해서 구속 취소가 됐는데, 헌재가 지금 이 윤통 사건에서 발생한 절차적 흠결 문제를 자기들은 그걸 갖다가 눈 감고 없는 것처럼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공수처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구속 취소를 했는데, 헌법재판관들도 저들이 절차적 문제를 저질러 놓고 그거는 덮고 가기가 없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범죄 흔적을 지운다고 머리가 바빠졌습니다.